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의 진짜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질병들의 핵심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라는 개념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현대인들의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이 모든 질병들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호르몬은 몸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잠이 오게 됩니다. 몸에 수면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떤 호르몬은 배가 고프게도 하고, 어떤 호르몬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산이 나오게도 하고, 어떤 호르몬은 감정을 조절해서 행복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도 합니다. 이런 게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은 간단히 말해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인슐린이 그 포도당을 운반해주는 택배기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 증후군을 이해하면 이 모든 병의 원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해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집주인에게 배달합니다. 여기서 택배기사는 인슐린이고 택배는 포도당이고 집주인은 세포입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에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택배를 하루에 수십 번 배달해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두 번 배달해 줄 때는 집주인도 고마워했는데 계속 와서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벨을 눌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원래 택배기사는 고마운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택배기사를 싫어하기 시작하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포가 포도당을 배달해주는 인슐린을 저항하는 상황, 바로 인슐린 저항 증후군입니다. 공복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 간식을 먹거나 특히 단 음식을 자주 먹을 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어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마치 배수관에 찐득한 설탕물이 계속 흐르면 관이 막히고 녹슬듯이 혈관도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끈적한 포도당이 오래 머물면 혈관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혈액에 들어오면 췌장에서는 빠르게 택배기사인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포도당을 빨리 세포들에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포도당이 자주 그리고 많이 혈액에 들어오다 보니까 집주인인 세포들이 문을 안 열어주고 포도당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배기사는 그 앞에서 택배를 들고 기다리면서 계속 벨을 누르거나 그것도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곳에 둘 곳이 없는지 찾으러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임시로 보관해줄 창고를 찾습니다. 한 창고 주인은 비교적 관대해서 문을 잘 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택배를 자꾸 그 창고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런데 계속 창고에 보관하다 보니 창고가 꽉 차서 더 이상 택배를 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고 크기를 늘리거나 다른 창고를 만들어서 계속 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창고는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포도당이 혈액에 계속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곳에 보관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선 우리 몸은 간에 먼저 포도당을 보관하게 되어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창고인 지방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세포에 저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포가 우선 커지게 되고 한 개의 지방세포는
1000배까지 커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커져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새로운 지방 세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비만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택배를 창고에 보관하더라도 문제는 끊임없이 택배가 쌓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배 회사는 계속 택배 기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택배와 택배 기사들이 길거리 여기저기에 너무 많고 정신없는 상황이 됩니다. 작은 동네이고 길고 좁은데 너무 길이 복잡해지면서 택배 기사 말고 다른 중요한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 할 본사의 직원들이 지나가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이런 복잡한 길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빠르고 힘이 센 직원들을 투입합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액을 빨리 몸 전체에 공급하면서 세포에 산소를 배달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호르몬을 전달하고 해독 등 면역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길이 막혀 있어서 빨리 이동을 못하니까 심장 박동을 세게 해서 혈압을 높여서 혈액이 온 몸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길이 택배와 택배 기사들로 가득하고 정신없게 되면서 길이 망가지게 되니까 본사에서는 망가진 길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기사를 보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길에 수리기사도 많아지게 되어서 길이 더 복잡하게 되죠.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 상승으로 인한 고지혈증의 상황입니다. 혈관이 복잡하게 되어 손상이 되면 콜레스테롤이 파견되어서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어서 임시로 덮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많아지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을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택배 때문에 택배 회사는 택배 기사를 투입하지만 집주인들의 저항으로 계속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투입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택배 회사도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택배 기사를 보낼 여력이 없게 되거나 심지어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택배 기사 투입을 거의 못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당뇨병입니다. 여기서 택배 회사는 이자라고도 불리는 췌장입니다. 췌장에서 택배 기사인 인슐린을 계속 투입하다가 한계에 이르러 지쳐서 더 이상 인슐린을 예전처럼 분비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당뇨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이 부족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죠.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포도당을 세포에 전달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세포에 에너지가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혈액에 쌓여있는 포도당이 독으로 작용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생명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슐린 저항 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의 원인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만성질병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 증후군은 왜 생길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 화학 첨가물 등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왜 혈당이 올라갈까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몸에서는 위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위급 상황에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빨리 쓰기 위해서 혈당을 일부러 올리는 생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인공감미료, 보존제 등의 화학 첨가물은 왜 혈당을 상승시킬까요? 제로 음료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는 강한 단맛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뇌에서는 당이 들어왔다고 착각해서 인슐린을 미리 분비하게 되죠. 그런데 인슐린이 혈액에 급하게 많이 공급되면 혈당이 급하게 떨어져서 몸에서는 반대로 식욕이 폭발하게 되어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국은 혈당이 또 상승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많이 먹을 때에도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음식이 아니라 달달한 빵이나 설탕처럼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어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배고파지게 해서 또 먹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 첨가물은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나쁜 균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간 해독에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또 혈당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구체적인 식생활을 포함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러한 약들은 증상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약들로 인해 환자들은 수치만 좋아진 것을 보고 몸이 좋아졌다고 착각해서 실질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하지 않게 되어 결국 몸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택배기사의 예는 제가 좋아하는 닥터조님의 영상에서 참고하여 제 나름의 생각을 덧붙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닥터조님의 오리지널 영상도 꼭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